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죽는 건 군인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끊기는 건 물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이 이란 지도자들은 어디 있냐고요? 암살이 무서워서 지하 벙커에 숨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뭔지 딱 보입니다. 혹시 중동 상황이 우리 생활비나 에너지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시는 분 댓글에 걱정된다 한번 써주시고 같이 보시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미사일이 날아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죠. 그런데 21세기 전쟁은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겨냥합니다. 이란은 사막 기후입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건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오래전부터 카나트라고 불리는 지하수로 시스템을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거기다 댐, 정수장, 관계시설을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렸죠. 그런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충돌에서 군사시설만 타격하지 않았습니다. 전력망, 통신시설, 그리고 일부 수자원 관련 인프라에도 타격이 가해졌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정수장이 멈춥니다. 펌프가 안 돌아가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도시에서는 수돗물이 뚝 끊기고 농촌에서는 관계용 물이 사라집니다. 이란 서부 지역, 특히 쿠르디스탄주, 케르만샤 지역 일부에서는 실제로 단수 사태가 보고됐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민간인 수자원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를 냈습니다. 1,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란 인구 약 8,700만 명 중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하루 물을 구하러 다닙니다. 한국의 60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공동 수도에 줄 서서 물 받아오던 기억. 그게 지금 이란에서 2020년대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계획된 압박이라고. 상대방 국민이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 그게 현대전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이란 국민은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이란 국민이 버텨온 방식? 이란 사람들, 사실 제재에는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 나라는 40년 넘게 국제 제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국 달러를 못 쓰고 수입품을 구하기 힘들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도 차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란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가정집에 가보면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집이 많습니다. 단수에 대비해서 미리 물을 받아두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오래된 지하 우물을 아직도 유지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동네 공동으로 정수 필터를 구입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란 할머니들은 빨래할 물을 아끼기 위해 물을 2번 씁니다. 설거지 물로 마당을 청소하고 청소물로 화단에 줍니다. 이게 낙후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생존 지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딱 그랬습니다. 쌀뜨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물로 빨래를 하고 없는 살림의 지혜를 짜냈던 그 시절. 이란 국민들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제재로 허리가 휘어도 전쟁이 나도 그래도 일상을 지키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정말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물을 구하러 줄 서 있는 그 시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과 군 수뇌부는 어디 있냐고요? 지금부터 이게 진짜 충격입니다. 지도부는 벙커에, 국민은 길바닥에. 이스라엘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표적 암살입니다. 2020년 이란 핵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였던 모셈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외곽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위성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차량을 공격해서 사살한 겁니다. 그 전에도 핵 과학자들이 줄줄이 암살됐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에는 테헤란 한복판에서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는 베이루트 지하 벙커에서 폭사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디 숨어도 찾아간다. 이 메시지가 이란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동선은 현재 극도로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의 공개 일정이 줄었습니다. 주요 회의는 지하시설에서 열립니다. 공개 연설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간혹 나오는 발표도 녹화본입니다. 한마디로 이란 지도부는 숨었습니다. 암살이 두려워서. 그러는 사이 국민은 어떻습니까? 물 배급줄에 서 있습니다. 정전이 반복되는 집에서 더위를 버팁니다. 경제 제재로 약값이 없어서 병을 참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숨으면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수자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력망 복구가 언제 되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모두 통제됩니다. 은폐됩니다. 국민은 소문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SNS는 간헐적으로 차단됩니다. 외국 뉴스는 VPN 없이는 못 봅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지도자는 벙커 안에서 살고 국민은 정보도 없이 물도 없이 버팁니다. 여러분, 이게 이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보면 전쟁이 날 때마다 항상 이랬습니다. 지도자들은 뒤로 빠지고 평범한 국민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무기력하게 뉴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관련 자산과 소비를 점검하세요.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식료품 가격이 연쇄로 오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공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집에서 매달 나가는 에너지 비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어디서 낭비가 되는지 눈으로 확인만 해도 준비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절약은 나중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만들어야 나중에 요금이 올라도 덜 타격받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국제 정세 뉴스를 경제 렌즈로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중동 뉴스를 보면서 저 나라 얘기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석유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바다 하나가 막히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달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뉴스를 볼 때 한 가지만 더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이번 달 안에 비상용 물과 비상식량 최소한 일주일치를 준비하세요. 너무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물 2리터짜리 6개 묶음 하나, 비상식량 라면이나 통조림 몇 개. 이게 전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정전이 길어져도 씁니다. 오늘 마트 가시면서 하나만 더 사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끝까지 본 분들은 이미 남다른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진짜 현실이 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도자가 숨어도 버티는 건 결국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이란에서도 그랬고 우리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하면 최소한 내 가족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에너지 가격? 식료품 물가? 아니면 안보 자체에?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데 진짜로 반영합니다. 이런 국제 정세, 중동 뉴스, 그리고 우리 생활과의 연결고리. 이걸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은 많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영상 놓치는 일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이 실제로 보복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중동 교민 7만 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룹니다.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꼭 보러 오세요.